여러분, 한 번만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진짜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 준비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무도 나한테 뭘 바라지 않을 때가 오면 그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걸 해야지.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찬장에 가장 좋은 그릇은 손님이 올 때까지 아껴두고 가장 비싼 옷은 어딘가 외출할 때 입겠다며 옷장 깊숙이 걸어둡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찬란해야 할 오늘의 행복마저도 알 수 없는 나중이라는 시간으로 자꾸만 미루어둡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아직 오지도 않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오늘이라는 가장 확실한 선물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매일 밤 자신이 내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었던 로마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극심한 천식으로 평생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바로 그 죽음의 공포 덕분에 인간이 놓치고 사는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꿰뚫어 본 사람, 세네카입니다. 오늘 자신의 숨결 하나조차 내일로 미룰 수 없었던 그가 늘 행복을 미루기만 하는 우리들 곁에 앉아 묵직한 진심을 전합니다. 눈을 감고 그의 거친 숨소리와 지혜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벗이여,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네. 로마에서 온 세네카라네. 사람들은 나를 황제 곁에서 권력을 누린 강인한 철학자로 기억하지. 하지만 벗이여, 내 육체는 평생토록 몹시 병약하고 위태로웠다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겠어. 나는 젊은 시절부터 극심한 천식을 앓았다네. 당시 로마의 의사들은 나의 발작을 가리켜 죽음의 예행 연습이라 불렀지. 그 이름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니었네. 발작이 발작되면 누군가 내 목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조르는 것처럼 숨통이 막혀왔고 폐 속에 공기가 남김없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다네. 가슴이 조여들고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나는 그때마다 진심으로 생각했지.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런 발작이 찾아오는 밤이면 나는 침대에 누운 채 뜬 눈으로 새벽을 기다렸다네.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한 번 한 번 억지로 들이마시는 공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느꼈지. 건강한 사람들은 결코 모른다네. 아무런 노력 없이 코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당연한 일이 어떤 이에게는 얼마나 간절한 기적인지를. 하루는 발작이 특히 심하게 찾아온 밤이 있었다네. 나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혼자 이런 생각을 했지. 세네카야, 만약 네가 오늘 밤 이대로 숨을 거둔다면 너는 오늘 하루를 진정으로 살았느냐? 그 질문이 내 가슴을 강하게 내리쳤다네. 나는 그날도 로마의 원로원에서 쏟아지는 업무를 처리했고 황제의 비위를 맞추느라 하루를 다 써버렸지.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조각도 없었다네.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 나는 깨달았지. 나는 오늘 하루를 살지 않았다. 그저 흘려보냈다. 벗이여, 그 밤 이후 나는 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네. 죽음을 언제고 찾아올 수 있는 실제로 받아들이고 나니 비로소 오늘이 얼마나 찬란한 선물인지가 보이기 시작했다네. 난 그 깨달음을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편지로 써보냈지. 루킬리우스여, 모든 시간을 그대의 것으로 붙들어 두게. 지금까지 그대에게서 빼앗아가거나 슬쩍 훔쳐간 것들, 혹은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 것들을 다시 가져오게. 그 중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손실은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네. 루킬리우스는 나의 이 편지를 받고 당황했다고 했지. 그는 당시 로마에서 승승장구하던 관료였거든. 나는 그에게 다시 물었다네. 자네는 오늘 몇 시간을 자네 자신의 것으로 썼는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네. 아마 그대들도 지금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고 있을 것이네. 자, 그렇다면 벗이요. 나는 이제 그대들의 삶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네. 나는 로마 시내를 걸으며 참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네. 거대한 포럼 광장에서 거래를 성사시키느라 뛰어다니는 상인들, 원로원 의사당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청원자들, 그리고 매일같이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어 같은 곳으로 향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대부분은 몹시 바쁘게 살고 있었다네. 하지만 내가 그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묘한 공허함이 보였지. 그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정작 자신이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를 모르는 것 같았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런 글을 남겼다네. 항구를 모르는 자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되지 않는다. 그대들은 지금 어떤 항구를 향해 항해하고 있는가? 나중에 행복해지겠다고 말하는 그대는 도대체 그 나중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모든 역할이 끝나면, 아이들이 독립하면, 주변이 조용해지면, 그 나중이 찾아왔을 때 그대는 또 다른 나중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겠는가? 나는 루킬리우스에게 이렇게 경고했지. 인생을 미래로 미루는 자는 매일 조금씩 죽고 있다네. 현재를 살지 않는 자에게 과거는 후회가 되고 미래는 공포가 된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현재만이 진정으로 그대의 것인데 그대는 그 현재를 아무렇지 않게 내다버리고 있지 않은가? 버시여, 이 말을 듣고 있는 그대들 중 일부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네. 세네카, 나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아직 내려놓지 못한 책임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네. 어떻게 오늘만 살란 말인가? 나는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하네.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네. 지금 그대가 짊어진 책임들 사이에서 단 한 시간만이라도 그대 자신을 위해 쓸 수 없는가? 아침 출근길에 그대가 진짜 좋아하는 음악을 한 곡 들을 수 없는가? 저녁 식사 후 단 30분만이라도 그대가 오래 꿈꿔왔던 무언가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가? 나는 결코 무모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네. 그대 인생의 주인은 그대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 이제 그대들에게 온 영혼을 다해 세 가지 지침을 전하겠네. 첫째, 가장 어리석은 삶의 낭비는 불확실한 내일에 기대어 확실한 오늘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네. 내가 천식 발작으로 밤을 지새울 때 나는 몸으로 배웠다네. 내일이 올 것이라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들은 이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는 모른다네. 그러니 오늘 함부로 흘려보내는 것이겠지. 그대들이 말하는 나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대의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네. 운명의 여신이 그것을 쥐고 있지. 반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손 안에 있다네. 그대는 지금 자신의 손에 있는 확실한 보석을 외면하고 남의 손에 있는 불확실한 환영을 쫓느라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네. 오늘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을 내일로 미루는 것만큼 인생에 대한 끔찍한 모독은 없다네. 둘째, 나중이라는 단어를 그대의 입술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게나. 많은 이들이 모든 역할이 끝나고 나서야 진정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네. 하지만 생의 끝자락에 가서야 삶을 시작하려 하다니 이 얼마나 늦고 한심한 일인가. 남들이 다 쓰고 버린 자투리 시간을 모아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 아닌가. 나는 한 부유한 로마 귀족을 알고 있었다네. 그는 젊은 시절 내내 재산을 모으는데 삶의 전부를 바쳤지.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네. 세네카, 나는 50세가 되면 은퇴하여 진정으로 즐기며 살겠네. 그때까지만 참겠어. 그런데 버시오. 그는 결국 48세의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네. 그의 찬장에는 한 번도 쓰이지 못한 아름다운 은식기들이 가득 쌓여 있었지. 그의 옷장에는 단 한 번도 입지 못한 고급 외투들이 걸려 있었고 그의 서랍 속에는 언젠가 가려고 계획만 해두었던 여행지 목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네. 그것이 나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이었네. 그대의 찬장에 있는 가장 좋은 잔은 손님이 올 때 쓰는 것이 아니라네. 오늘 아침 그대가 깨어나서 물 한 모금을 마실 때 써야 하는 것이네. 셋째,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게나.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전부라면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 그리고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질문에 답해보게나.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살아냈는가? 이것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방탕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네. 하루를 마칠 때 나는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냈다. 이로써 내 삶은 오늘 하루만큼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하루가 진정한 삶이 되는 것이라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완벽한 하나의 삶으로 살아낸 사람에게 내일은 두려운 불확실성이 아니라 우주가 거저 내어주는 달콤한 보너스가 된다네. 그 보너스를 또 온전히 살아낸 사람에게 모레는 또 다른 보너스가 주어지는 것이지. 매일매일 우주로부터 보너스를 받으며 사는 삶,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평온한 자의 인생 이막 아니겠는가? 버시여, 내 거친 숨결 속에 담긴 이 간절한 마음이 그대의 가슴 깊이 닿기를 바라네. 미래를 기다리느라 현재를 놓치지 말게.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가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유일한 시간임을 기억하게나.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숨결 속에서 타는 듯한 간절함으로 오늘의 소중함을 부르짖은 세네카의 목소리.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닿으셨나요? 우리는 늘 더 완벽한 조건, 더 안정된 내일이 오면 그때 행복해지겠다고 스스로를 위로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네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완벽한 나중은 오지 않는다. 가장 찬란한 축제는 바로 오늘 열려야 한다. 비싸서 아껴두었던 예쁜 옷이 있다면 오늘 입고 외출하십시오. 평소에 꼭 읽고 싶었던 책이 있다면 오늘 첫 장을 펼치십시오.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전화 한 통 먼저 하십시오. 내일의 완벽한 계획보다 오늘의 투박한 행복이 우리 인생 이막을 훨씬 더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네카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끽하는 찬란하고 나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